모든 사람. 우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과몰입주의, 세상에 이런 사랑이입니다. 정아 씨 혹시 그리고 그분 찾았어요? 누구요? 처음 봤을 때는 호기심이었고. 정답. 네. 택배 기사를 기다리는 최민수. 아, 최민수.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 또 최민수인가요?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과몰입주의, 세상에 이런 사랑이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라고 이 불릴만한 사랑은 뭐가 있을까요? 뭐 휴먼 다큐 사랑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말 편찮으신 분을 뭐 옆에서 보호해주고 뭐 이렇게 간호해주고 이러면서 사랑을 키워나가시는 그런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참 많은 사랑 중에 하늘이 맺어주지 않고는 닿을 수 없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천륜을 주제로 한 사랑이죠. 첫 번째 영화로 소개할게요. 영화 카시오페아입니다. 계약 의무 이행 사항은 어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이메일은 아직 다 확인을 못했지만. 변호사. 옷 제대로 입은 거 맞아?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지금. 변호사, 엄마, 그리고 딸로 아주 완벽하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수진이 어느 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데 치매라고요? 이런 걸 초록이 치매라고 합니다.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빨라요. 진아한테 비밀이라고. 얘기 안 해. 비밀이야. 아빠야 그게 제일 무서워. 내가 진아를 못 알아보면 어떡해. 나 그게 제일 무서워 아빠. 절대 비밀이야. 아빠 믿어. 그 후 아빠 이누와 새로운 삶을 위해 특별한 동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냥 줄거리만 읽어도 저는 약간 눈물샘이 빵 터질 것 같은 영화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이 영화는 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배우 안성기 씨죠. 뭔가 안성기 씨 하면 그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서 뭉클하고 애잔하고 뭔가 짠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있어. 라디오스타나 화장 등에서도 헌신하고 아니면 간병하고 뭔가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도 그렇지만 이 부러진 화살처럼 대쪽 같은 역할을 해도요. 지금 재판장이 강요하는 겁니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길 정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고발하시겠다는 겁니까? 마음 한쪽이 좀 애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카시오페아에서 맡은 이누 역도요. 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딸 수진을 아주 헌신적으로 케어하고 지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 싫은 느낌은 있을 거 아니야. 아빠 따라해봐. 싫어. 때리지 마요. 때리지 마요. 아빠가 슬퍼해요. 아빠가 슬퍼해요. 내 딸도 슬퍼해요. 내 딸도 슬퍼해요. 사실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캐릭터 설정은 뭐 예상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서 눈물 콧물 흘리며 보게 되는 건 이 배우들의 연기력 덕분이죠. 네, 맞습니다. 서현진 씨 워낙에 이 연기파 배우지만요. 이 알츠하이머 환자 연기가 제 생각에는 최고다. 이 연령대에서는 진짜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츠하이머로 인해 통제 효력이 없고. 증인, 괜찮습니까? 박수진 변호사는 이틀째 종이를 찢어먹고 있다. 서현진 씨의 외할머니가 알츠하이머를 실제로 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서 봤던 몸짓, 어떤 행동 패턴 등을 기억해내서 연기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세상에 이런 사랑이잖아요. 네. 거기에 부합되는 굉장히 많은 장면들 중에 하나를 꼽아봤는데요. 네. 아버지 이누, 그리고 딸 수진, 그리고 딸 수진의 딸 진아 이렇게 3대가 함께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카시오페아 언제나 밝은 별이여. 근데 이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수지는 자신의 딸인 진아만 보고 있고요. 또 아버지 인우는 자신의 딸 수지만 보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는 내가 낳은 이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앞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실제 포스터로 쓰기도 했고요. 서현진 씨도 이 장면을 찍고 나서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날 찍고. 그랬더니 엄마가 원래 자기 자식 보느라고 부모 아프기 전까지는 돌아보지를 못한다고. 저한테는 굉장히 뜨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정말 없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진이 소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히려는 아버지에게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는데 이 모습을 묵묵히 감당하는 아버지 인우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말 이 엔딩 쪽이 눈물이 그냥 펑펑펑 터지게 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니? 기저귀도 갈아입었어? 내가 누군지 아니? 이 기자 시사할 때는 제가 웬만하면 안 울려고 진짜 참으려고 해요. 근데 네. 제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니터의 오른쪽 제일 끄트머리 모서리를 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아예 화면을 안 봐. 근데 이 영화는요. 뭐 아래를 봐도 어디를 소용이 봐도 없지. 소용이 없어. 네. 그냥 시선을 안 마주치려고 해도 그냥 눈물 버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울지 않았다. 제보 받을게요. 여러분 메일 주세요. 이번에도 눈물 치트키일 수 있습니다. 카시오페아가 아빠와 딸의 이야기라면 이 영화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어머니라는 단어부터 뭔가 찡하잖아. 마림 씨를 부탁합니다. 네, 엄마, 저 오늘 내려가려고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영화는 대구에서 홀로 살아가는 85세 꼬장 할매 마림 씨가 외아들 종욱의 방문을 준비하다가 이 사고로 팔을 다치면서 시작되죠. 어머니가 사고로 다치니까 이 종욱이 요양보호사 미선을 엄마 곁에 붙여두고 CCTV까지 설치를 하는데요. 빨래는 걷어놨나?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 하던 일 마치고 가는데 서비스는 무슨? 아이고 요새 누가 150 받아간다 그래 일한다 합니까? 150? 엄마 마림은 이 모든 게 아들에게 뭔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괜히 막 모진 말만 내뱉죠. 그 아줌마 마음에 안 들면 딴 아줌마 오라고 합시다. 누가 니한테 내 돌봐달라고 했노? 아이 올라가라고만. 난 내 혼자 살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 보면서 효도처럼 할 수 있을 때 좀 받아주지. 엄마들은 꼭 이러더라. 약간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길 씨는 종욱 같은 아들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머니하고 사이가 좀 괜찮다. 그러면 정말 자주 봬요. 자주 뵀는데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금 감정이 안 좋다. 이러면은 거의 뭐 남 보듯이. 속상해. 너무 속상해. 그런데 요즘에 정말 다행인 게 네, 사이가 좋아요? 네, 손녀인 저희 딸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손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그걸 약간 명분 삼아가지고 아유, 다행이다. 자주 뵙고 있습니다. 카시오페아에 배우 안성기 씨가 있다면 이 작품에는 배우 김용옥 씨가 계십니다. 국민 할머니라고 불러드려도 되겠죠? 이 작품으로 스크린 현역 최고령 주연 배우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김용옥 씨는 겉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잔소리와 타박을 늘어놓으면서도 아들이 내려온다는 소리에 급히 장을 봐서 따뜻한 밥을 짓고 또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놓는 우리네 어머니의 그 튼튼한 매력을 잘 녹여냅니다. 희한하게 이 같은 장면이 전원주 선생님이다. 아니면 손우영녀 선생님. 또 느낌이 또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집부터 바뀌어야 돼요. 좀 고급적인. 아니면 서건숙 선생님이 갑자기 그 집에 나타나는 거지. 서건수 선생님 나타나면은 밥 안 줄 것 같은데? 예. 다시 노래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런 생각 했겠냐고. 극중 마림 씨를 보면서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 노인 혼자 사는 집에 괴한이라도 들이닥칠까 봐 그 베개 아래에 식칼을 두고 주무시던 모습. 누구? 엄마. 좀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짠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님들이라면 저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맞아. 저도 할머니랑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는데 다행히 마림 씨 덕분에 빵
터졌던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17일.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모른다 해야 돼요. 와 거짓말을 안 오. 아니 그래야 아줌마가 아줌마를 나라 돈으로 쓸 수 있어요. 보험공단 직원이요. 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위해서 마림 씨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오늘 며칠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다. 여기 집 주소는 아세요? 아이 모르겠어. 할매, 이거 마치고 나면 선물 보내드려야 되는데 주소는 어디로 보내면 되겠어, 얘? 대명동 1109에 20. 근데 왜 진짜 할머니들이 진짜 네. 이럴 것만 같고 막 이런 모습? 그러니까 박경목 감독이 참 관찰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미선으로 나온 배우 박성현 씨. 얼굴은 아마 낯이 익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름이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과 악이 정말 모두 잘 어울리는 마스크여서 뭐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자주 뵙는 그런 맞아, 분인데요. 맞아.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극중 미선이 병상에 계신 엄마의 식사를 챙겨주는데 잘 드시지 못하니까 이 속상한 마음에 버럭 막 짜증을 냈다가요. 맨날 비싼 것만 찾으면서 먹지도 않고. 이게 내 밥 한 개 값입니다. 옆에 놓인 그 엄마와 자신의 옛 사진을 보고 또 급히 미안해진 마음에 엄마 볼에 이렇게 뽀뽀를 딱 하는데요. 엄마 이쁘다. 이 캐릭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랑 딸은 이런 거 같아요. 맞아. 정아 씨 혹시 그리고 그분 찾았어요? 누구요? 요즘 정말 최고로 핫한 스타입니다. 빵 떴어요. 누구지? 어떤 분이에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호기심이었고 한동안 안 보였을 때는 기다려줬고 이렇게 하면 늘 가고 싶을 거라 생각해서. 최민수 씨가 택배 기다릴 때 하는 대사 아니에요? 그래요? 택배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제가 좀 어설프게 흉내를 냈지만 더 글로리의 나이스한 개삐 역할을 했던 그 하도영 역할을 멋지게 소화해서 하트진 배우죠. 정성일 씨가 이 영화에 특별 출연합니다.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노인들에게 의료기를 비싼 가격에 파는 옥매트 판매 지부장 역할이었죠. 전 발견하고 정말 반갑더라고요. 아이고 여사님, 와 이런 오랜만입니까? 보시고 죽는 줄 알았네. 들어가시다 또 신나게 노셔야지. 예. 당신부터 잡아놓고 노인들한테 사기친다고 뭐 온 동네 다 소문내고. 홀리싸? 우리는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장사하는 긴데 그 불러가 뭐 하려고? 역시 저의 이상형 연기파 배우였습니다. 최근 이상형이 됐죠, 또. 최근 이상형이에요. 맞았죠? 올해 또 1분기 이상형. 이 영화는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좀 전개가 급작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기 맛집답게 좋은 배우들의 호연과 공감도 높은 이야기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죠. 요즘엔 사랑의 척도가 뭔지 알아요?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뭐 조공 뭐 이런 거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조공 문화라고 네. 하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뭔가 용돈을 모아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이번엔 조공할 정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화 내 친한 친구의 아침 식사인데요. 干嘛？这个是饭团啊，不是肉五色社长，当皮人体的。他每天早上都有爱慕者送的早餐，可是他根本不吃，只好帮他处理。今天这个饭团真的超好吃，好像明天也是饭团，后天也是饭团，每天都是饭团哦。 1년 동안 친구 앞으로 조공된 아침을 먹고 사랑에 빠져버린 웨이신과 댕댕이 조공소년 요우첸의 먹방 첫사랑 로맨스 영화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 영화를 보고 OST인 What's on Your Mind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주인공인 이 요우첸 역을 맡은 에릭 추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에릭 추가 이 작품 안에서요, 직접 감미로운 목소리로 전해주기도 하는데 想什么？口是心非，说我不难过。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름도 얼굴도 좀 낯선데 대만 현지에서는 아닙니다. 톱스타 반열에 오른 싱어송라이터 겸 이 작품으로 배우 데뷔를 한 스타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에릭이라는 이름을 달면 좀 다 이렇게 멋있나 생각한 게 에릭남, 신하 에릭, 에릭 크랩튼 다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나도 나중에 아들 나오면 이름 에릭으로 짓고 싶네. 웨이 씨는 이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꿈을 쫓던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 이 공허함과 헛헛함 이걸 먹을 것으로 채우게 됐어요.
吃是最简单、最舒服的发泄方式，吃很重要。 그 와중에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을 선물 받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 음식을 자연스럽게 웨이신이 취득을 하게 된 거지. 그런데 여태까지 요우첸이 준 것, 이 과정에서 웨이신과 요우첸의 사랑이 싹트게 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会开始送早餐，本来是为了赌气，我怎么也没有想到，后来会跟你变得这么熟。 甚至发现早餐都被你吃了。 같이 왜 이 밥정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같이 밥 먹는 정이 진짜 무서운데 식사 조공의 힘이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이래서 뭐니 해도 먹방입니다. 이 소재가 아침 식사 조공 소재여서 그런지 웨이신의 먹방이 끊임이 없는데요. 네. 네모난 무늬가 도드라지는 파인애플 빵부터 주먹밥, 대만을 대표하는 밀크티까지 보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대만 밀크티는 아는 맛이라서 막 더 무섭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는 그냥 대만 관광청에서 만든 영화. 오세요, 와서 드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이 10대들의 이야기답게 그 분위기도 싱그럽고 상큼한데요. 네. 학교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서로 좋아하는 장면들은 아주 풋풋하죠. 특히 웨이신의 상상 장면이 있잖아요. 我是你呀，你是我，什么意思？我是15年后的你，又贪吃又没生活目标，那这样我就刚好而已啊。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에 대한 상상이 펼쳐지는데 学长，我可以。但是我不可以。 덕분에 이야기나 장면들이 좀 더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었죠. 사춘기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민들을 자기 자신과 의논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출은 아주 좋았습니다. 15年后的我变瘦了，看屁呀！感觉好难想象，好不可能哦。人生没有不可能3个字，你一旦这么认为了，就什么都不会发生喽。 특히 영화 후반부에 웨이신이 요우첸을 향한 마음을 접으려고 할 때 어른 웨이신이 나타나서 17살 웨이신에게 진심을 묻는 장면도 인상적이죠. 你喜欢这样的人生吗？可是你吃了人家1整年的早餐，却打算永远藏着这个秘密。你喜欢这样的15年后的自己吗？ 아, 나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에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줬을까라고 영화 내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정아야, 제발 비트코인 팔아. 제발. 아이고, 아직도 있어? 제발. 김길 씨는요? 주식. 그냥 저축해. 제발 저축해. 정아 씨 혹시 이 광고 기억나세요? 아니요. 아, 뭐 얘기도 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 안 날 것 하시니까 같아요. 뭔 줄 알고.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가 난다.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아니요. 정아 씨가 좀 많이 어려진 것 같은데 요즘에. 이 광고가요. 이 90년대 후반쯤이었나요? 아, 알죠. 이 뒷모습 이렇게 쫙 보고. 아시네. 이거 뭐 딱 생겼어. 어째서? 불쑥 맡겨된 향기에서 예전에 사랑했던 누군가를 떠올려본 경험이 있다면 더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 우리 사랑이 향기로 남을 때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연애 한 번 못 해본 모태솔로 창수가 어느 날 낯선 남자로부터 받은 향수를 뿌리자 온갖 여성들이 그를 따르는데요. 내 사랑. 심지어 이 말도 안 되는 향수의 효과는 창수가 매일 같은 버스에서 마주치며 남몰래 좋아했던 아라에게도 통해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죠. 혹시 그러면 정아 씨는 좋아하는 향 있으세요? 저는 비누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금방 씻은 듯한 향이 나면은 너무 좋아서 차 안에 항상 그런 향수가 저는 하나 있어요. 네. 네. 정길 씨는 좋아하는 향 있어요?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이 향기가 막 생각이 나면은 맞아. 그 알아서 막 그때 추억도 막 생각이 나잖아요. 향기는 진짜 신기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죠. 그래서 예전에 사귀었던 뭐 여자친구의 이 팔뚝에서 나는 뭐 살냄새라든지 아니면 키스를 할 때 거기서 나는 그 인중에서 나는 땀과 화장품의 오묘하게 섞인 냄새라든지. 이거 욕 아니에요? 개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개인 거 같은데? 나 개띠인가?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나 배우들입니다. 윤시윤 씨가 그 모태솔로 창수, 설이나 씨가 연애 휴지기를 가지고 있는 아라로 나오는데요.
가장 눈길이 가는 장면은 두 주연 배우의 애정씬입니다. 극중 창수가 백화점에서 마법의 향수를 뿌리자 주위의 모든 여성들이 달려듭니다.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아라가 창수의 손을 잡고 박스 뒤에 숨어서 여성들을 따돌리고 급하게 키스를 퍼붓는데요. 나한테 왜 이래요? 아니 저게 말이 되나? 정말 너무 영화다 싶으면서도 아 좋겠다 서리나랑 키스다. 아유 진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장면이죠. 뭔 말인지 네. 알 것 같아요. 이 또 연애 세포가 네. 또 몽글몽글 올라와 버렸네. 이 뭔가 영화도 예쁘고 이 내용도 가볍고 재밌어요. 조연과 카메오 배우들의 활약도 인상적인데요. 모델 겸 배우 블리맘 이서영 씨는요, 이 인형 같은 표정과 몸짓으로 복기립 캐릭터를 소화를 해서 간간히 웃음을 주고요. 복기 씨, 그럼 오늘 나랑 영화 보기 딱 좋은 패션? 이외에도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죠. 네. 윤다훈, 김수미, 윤정수. 어우, 가죽 냄새. 이 반가운 얼굴들이 카메오로 대거 출연해서 이 영화의 분위기를 아주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수미 씨가 버스 씬마다 등장을 하셔가지고 웃음을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잘 보면 치아가 이 안에 없으세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 임플란트 치료를 진짜 실제로 앞두고 그때 이가 없으신 상황에서 출연을 하시는 바람에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아주 발생한 설정인데 이 욕쟁이 할머니 캐릭터에 딱이었던 거죠. 어디서 공공장소 뱃돼지를 까고 그래. 쏘놈아, 너네 애매비서부터 누가 안 깨줬냐? 다 봤다. 와, 진짜 인생이 배우네요. 와. 오늘의 최고다 우선 과몰입주의 세상에 이런 사랑이를 주제로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과몰입 못 잃어.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크리에이터 리동미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 혼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산 사람은 힘내가 살아야지. 오늘 최고다 우선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에 받아 우선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오션.